자,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과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일단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되냐면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기본적인 기계학습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기계학습 알고리즘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그 중에서 지도학습 알고리즘하고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강화 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도 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 수업에서 주로 다루는 알고리즘은 선형 회귀 모형,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모형, 디시전 트리, 앙상블 방법,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분지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차원 축소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다루진 않지만 딥러닝에 기반이 되는 신경망 모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경망 모형 같은 경우에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신경망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딥러닝 알고리즘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학적인 원리가 거의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알고리즘을 배울 때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알겠죠? 수학을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수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크게 걱정 없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할 거니까 미리부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수학적인 내용으로 선형대수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애널리틱스 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강 이전의 방학을 통해서 선형대수를 어느 정도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애널리틱스 학과 학생들이 아닌 다른 학과 학생들도 어느 정도 듣고 있기 때문에 예, 선형대수 내용을 어느 정도는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런 점을 양해를 부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확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내용으로는 선형 대수랑 그 다음에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수업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 분석도 해볼 거예요. 하지만 파이썬 코딩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파이썬 코딩이 조금 부족해, 아니면 코딩이 조금 어려워, 잘 못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 가지고 코딩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완전히 잘해야지만 수업을 따라올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수업에서 설명을 하는 혹은 소개를 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파이썬 코딩은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파이썬 코딩이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내서 공부를 따로 열심히 하기를 부탁을 할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초급에서 중급 정도 되는 내용을 다루는 기계학습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급적인 내용, 어드밴스드된 내용은 크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 수업은 월요일 날 2시부터 5시에 진행이 되는 수업이고, 그리고 줌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음소거 상태에서 수업을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비디오를 켠 상태로 수업을 들어주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오후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일어나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2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없겠죠. 아니면 1시 반이나 이때 일어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학기가 시작했으니까 방학 때처럼 그렇게 이제 야행성으로 지내면 안 되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도 좀 오고. 저희 대별 랩실에는 좀 가나요? 대별 랩실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디지털 애널리틱스 학과 학생들? 안 가봤어요? 아직 권한이 안 생겼습니다. 아, 권한이 안 생겼어요? 뭐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나요? OT 시간이나 아니면 저희가 네. 14일 날 이제 학생증이 발급이 돼서 그때 이후로 등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학생증이 안 나왔어요? 네, 14일부터 플라스틱 카드가 나온다고 해서 그 아, 이후부터 네네.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14일 이후에 한번 제가 가볼게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와 있는지. 한 명도 없으면 제가 실망을 하겠죠? 그렇죠. 자, 코스 머티리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얘는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굉장히 많이 적어 놓긴 했는데 이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어떠한 책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리스트업을 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어떠한 책들 중에서 뭐 몇 권을 사가지고 혹은 대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리스트업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강의 자료하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러너스를 통해서 공유를 할 텐데 그러한 추가적인 설명 자료만 공부를 해도 이 수업의 내용을 따라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더 많은 다양한 토픽에 대해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책들을 참고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 관련해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그 입문 단계에서 많이 보는 책이 무엇이냐면 이 책이에요.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이라는 책인데 요거는 이제 그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쓴 거긴 한데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기계학습이 처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참고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좀 해보면서 기계학습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나 이 책. 참고로 이 책은 파이썬 코딩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아요. R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책이 됩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내용은 파이썬이나 R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딥러닝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책들을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책이 이 책하고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숄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은 숄레라고 하는 사람은 케라스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요게 있는데 요게 아마 초판 첫 번째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이 돼서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세컨 에디션이 나왔는데 그거는 한글로 번역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컨 에디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아마존이나 이런 해외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 구매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굿펠로우하고 그의 이제 동료들이 쓴 딥러닝이라고 하는 책은 2016년에 나오긴 했지만 이론적인 내용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탄탄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딥러닝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좀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책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수학적인 내용도 그렇게 잘 모르고 그리고 기계학습이나 딥러닝도 공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정말 초보자인 경우에는 이 책을 참고하기를 부탁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박혜선이라고 한
하는 국내 저자가 작성을 한 책인데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플러스 딥러닝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혼자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설명을 가지고 작성이 된 책이기 때문에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을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권장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 또 한국에서 많이 보는 책이 무엇이냐면 이사이토 코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저술한 밑바닥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금은 밑바닥 시리즈 3권까지 나왔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1부터 차례대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학습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앤드류 웅이라고 하는 그 스탠퍼드 교수님이 찍어서 올려놓은 기계학습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교수님이 기계학습 강의뿐만 아니라 딥러닝 강의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공개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온라인 강의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수업인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지도학습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고, 3주차에는 선형회계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중간에 비지도학습으로 넘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먼저 공부를 하는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은 무엇이냐면 군집화 분석 알고리즘이 되거든요. 근데 군집화 분석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벡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벡터는 비지도 학습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학습 알고리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군집화 분석을 설명을 하면서 벡터의 기본적인 내용 혹은 벡터가 데이터 분석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주차랑 5주차에는 선형 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군집화 분석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군집화 분석 알고리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수업에서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4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첫 번째가 K-민즈가 되고요. 두 번째가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되고, 세 번째가 DB-스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GMM이 돼요. 근데 GMM 같은 경우에는 다른 3가지 알고리즘과 달리 여러분들이 확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기 때문에 4주차랑 5주차에서는 GMM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GMM은 이후에 제가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확률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해당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군집화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지도학습 알고리즘으로 넘어오는데 어떠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먼저 공부를 하게 되냐면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선형 회귀 모형과 달리 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설명하기 이전에 확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해볼 건데, 여기서는 지금 생각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감성 분석을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텍스트 분석 수업 듣나요? 송민 교수님 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번 학기는 필수가 원래 이게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학기에 송민 교수님의 텍스트 마이닝 수업을 듣게끔 되어 있는데 뭐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텍스트 마이닝 수업이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 감성 분석을 이 수업에서 다루는 게 좋을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감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텍스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혹은 텍스트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얼마 정도 소비가 될지를 제가 좀 계산을 해보고 포함을 시킬지 말지를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성 분석이 뭔지 아나요? 센티멘트 어나리시스 들어봤죠? 그래서 어떠한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의 논조가 혹은 센티멘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그 문서에서 사용이 된 단어들의 정보를 가지고 판별하는 분석을 우리가 감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성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감성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도학습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이 수업에서 공부하게 되는 알고리즘은 무엇이냐면 나이브 베이즈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만 해당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군집합 분석으로 넘어와서 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GMM이라고 하는 군집합 분석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앙상블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가 배깅 방법이 있고 부스팅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는 크게 그 타입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랑 뭐죠? 아는 사람 있나요? 어떠한 데이터와 어떠한 데이터? 정형 비정형 아닌가요? 이산형과 연속형은 이제 변수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나 텍스트 혹은 오디오와 같은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비정형 데이터가 되고요. 정형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엑셀과 같은 테이블 형태의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을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수업에서 배우는 전통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데 상대적으로 적합하게 사용이 되고요. 반면에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상대적으로 적합하게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은 무엇이냐면 딥러닝 알고리즘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비정형 데이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전통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 혹은 데이터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앙상블 방법이에요. 앙상블 방법은 어떠한 특정한 기계학습 알고리즘 하나만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기계학습 모형을 한꺼번에 이용해서 모형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앙상블 방법들 중에서 부스팅 혹은 라이트GBM이라고 하는 앙상블 방법들이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딥러닝 알고리즘보다 이 앙상블 기반의 방법들이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통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들 중에서 이러한 앙상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 차원 축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차원 축소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PCA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 PCA 같은 경우에는 행렬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CA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선형 대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유 벡터랑 고유값 다 아나요? 자, PCA 같은 경우에는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을 기반으로 하는 고유 분해라고 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유 벡터랑 고유 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한 겁니다. 근데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유 벡터랑 고유 값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PCA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딥러닝 알고리즘이 인기를 끌기 전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됐던 전통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SVM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사용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던 전통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신경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기계학습 수업을 통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됩니다. 혹시 수업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까요?